집에 딱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띵 온 거야. 똘똘이를 있잖아요. 완전 세워가지고 빡 세워가지고 사진을 딱 보냈는데 내가 잡고 보니까 중학생인 거야. 하긴 뭐 성인들이 그런 짓거리 하겠어요. 아까 여기 딱 도착했는데 전화가 왔어. 아저씨가 쫙쫙 빨아주는 거 없네. 자기가 발기가 잘 안 된대. 비아그라를 드시던가 아니면 누가 아줌마 이러는 거예요. 폰색은 안 해요? 이러는 거야 나한테. 이 성인용품 업을 여자가 하니까 못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나는 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경찰에다 넘겨.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온 결과 통보문입니다. 동물농장 느낌으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디자인들 자체가 딱 놔둬도 성인용품인지 모르게끔 나와요. 얘는 모자이크 안 해도 되겠는데. 아니요, 이것도 근데 다 잡아요. 예. 아 그래요? 예, 잡아요. 오, 와. 이따가 들어보세요. 너무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계속 찾을 수밖에 없다. 아, 단골이 많이 생기네. 그럼요, 그 맛으로 하는데. 안녕하세요. 사람들 다 와가지고 나한테 실물이 훨씬 이쁘대. 좀 멀리서 찍어. 가까이서 찍으니까 얼굴이 못같이 나와. 나 진짜 실물이. 저는 화성에서 성인용품점을 여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고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사장님께서 너무 이제 재밌고 독특해가지고 섭외를 하게 됐거든요. 사실 뭐 평범한 캐릭터는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업종하고 같이 접목되다 보니까 이제 재밌게 또 느꼈을 수도 있고 업종 자체가 워낙 또 특이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장님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저는 이제 원래 직업은 미용인. 그러니까 웨딩홀에서 신랑 신부들 머리 해주고 메이크업 해주고 95년도에 미용사 면허증을 따가지고 압구정동에 입성을 해서 메이크업부터 차근차근히 이렇게 밟아왔죠. 강남 쪽에서 계속 활동을 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안 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 알바를 나가는 초창기만 해도 토요일 일요일 예식이 이렇게 풀로 꽉꽉 찼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구가 줄어들면서 예식이 토요일만 있는 거지. 일요일은 예식이 또 없어요. 그럼 내가 밥 먹고 살겠냐고. 정말 기술직이어가지고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평생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회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른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그 전에도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 좀 특이했던 것들이 있나요? 키즈 펜션 풀빌라라고 있어요. 유아풀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고 가족들 단위로 이렇게 오게끔 하는 그런 풀빌라 펜션이 있었어. 거기를 또 청소 알바를 나갔네. 새로 이렇게 오는 신입들은 또 되게 또 힘든 일만 시켜. 타일 닦으래. 그만큼 올라오는 그 장화에서부터 풀장 또 물은 또 약간 따뜻해가지고 땀이 또 엄청 많이 나. 거기 바닥 솔 청소해야 되는 거야 솔로. 근데 그거 9일 일하고 잘렸어요. 왜 잘렸어요? 청소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게 철푸덕 소파에 누워가지고 난 진짜 쓸모없는 인간인가 봐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제가 그때 또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온전히 내 노동력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잖아요. 맞아요. 세상에는 딱 두 가지의 직업이 있는데 내 노동력을 온전히 투자해가지고 정말 생으로 악으로 이렇게 버는 일이 있고 아니면 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펜을 굴리면서 하는 그 두 가지의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몸 쓰면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일단 몸을 안 쓰는 직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막 마침 코로나도 터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온라인 쇼핑몰 안으로 들어가자. 그건 되게 막 그 편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 저 같은 경우는 기술직에 있다 보니까 컴퓨터를 접할 일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그 온 버튼 있잖아요. 이거를 끄고 키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해야 되네. 그래가지고 아침 밤낮으로 진짜 이 독수리 타법 연습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거기서 또 네이버에서 또 라이브 커머스까지 엄청난데요? 고객들하고 소통하면서 와 노력이 엄청나네요. 나 진짜 내가 생각을 해도 내 나이에 비해서 내가 나를 뛰어넘었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내가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 내 경쟁자는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나를 뛰어넘자. 나는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어. 그게 엄청 힘들다는 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느껴집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접기 잘했다는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요즘에 그 중국 직구 어플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어. 맞아요. 테무. 태땡땡이랑 네. 알리바바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많이 지금 나오잖아요. 다이소보다 더 싸.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를 무료 배송해줘.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내가 그거 보니까 다단계처럼 사람만 소개해도 사은품을 5가지를 그냥 공짜로 주더만. 맞아요. 그러니 우리나라 온라인셀러 하시는 사장님들이 나만 나겠어 지금. 완전히 거기 초상집 분위기야. 아 그거는 아이템이 어떤 거였나요? 저는 그냥 생활용품을 그냥 팔았어. 뭐 욕실화나 뭐 발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생필품을 팔았는데 중국하고 또 사업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중국 그 공장에다가 OEM 해가지고 네. 또 이렇게 제조한 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그 상식에서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중국 사람들하고 그 사업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레이 발매트를 시켰어. 근데 거기서는 그레이 발매트가 없으면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네. 브라운 발매트를 보내주고 네. 뭐 어때? 이거 파는데 지장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아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사업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성인용품이 과연 돈이 될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할 거거든요. 수익이나 이런 게 좀 어떻는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총 매출 990 찍었거든. 1,000원 넘겠다 이번 달에는. 이런 걸 창업하는 데는 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가게를 얻어야 되니까 보증금 일단 들어가겠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투자비에 또 안 넣는 분도 있어. 왜냐면 맞아요. 어차피 그거는 자기가 받아갈 돈이니까.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 있을 건데 이미 인테리어가 돼 있는 데는 좀 손을 많이 안 봐도 되잖아. 제품 놓을 선반만 좀 짜고 색깔만 페인트로 칠하면 되니까. 제가 여기 지금 30평 가까이 되는데 그 기존 사장님이 여기 3천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 물건값은 한 1,500에서 2,000 저는 잡고 있어요. 초기 이제 세팅 비용. 예. 근데 1,500에서 한 2,000 정도 있으면 바로 장사 시작하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부색 갖추고. 우리나라 성인용품 업계 시장이 네네. 과도기 단계에 있거든요. 기성세대는 음지의 발을 하나 아직도 담그고 있고 젊은 네. 세대들은 이미 양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성인용품 사업은 블루오션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인식들이 점점 이미 양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부터가 일단 슬로건이 성인용품은 생활용품이다. 네네네. 한번 써본 사람은 계속 쓰게 돼 있다. 그럼 아. 내가 항상 주장한 것도 그거야. 너무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계속 네. 찾을 수밖에 없다. 아. 그래서 마니아층이 생기는 거고 오시는 분들이 또 오는 거예요. 리턴해갖고. 아 단골이 많이 생기네요. 그럼요. 그 맛을 아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이제 주문을 많이 하나요? 사람들 진짜 그렇게 막 물어보더라고. 네. 어떤 분들이 오세요 여기는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요 여기는요 20대부터 70대 거의 80대 가까이 되신 분까지 다 와요. 아. 그 여기 온다고 막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옆집 아줌마 같은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아저씨랑.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나 이거 샀어 말 안 하잖아. 예. 네, 의외로 암암리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는 그게 엄청 궁금했었거든요. 뭐 길에 지나가다 보면 으슥한 곳에 성인용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도 하나도 안 보이게 돼 있고 막 철문 막 돼 있고 이런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19금이다 보니까 네네. 미성년자들은 못 들어오는 이제 샵이다 보니까 그런데 좀 음침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네. 나도 좀 이해가 안 돼 그거는. 아. 왜 그렇게 차리는지. 새벽에 자고 있는데 진동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새벽 한 4시 몇 분이더라고. 근데 내가 안 받아. 왜 전화를 안 받냐면 거의 그런 사람들은 아픈 애들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있다가 막 나한테 전화한다든지. 아 생각해보여.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통 한 10시나 11시에 전화를 하지. 보여줄게 봐봐. 4시 57분 보이죠? 네. 이때 전화가 온 거야. 그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일까요? 아니거든. 아픈 애들이거든. 이제 여기 봐봐. 이봐요. 새벽에 전화하지 마셔. 어디서 매너업계실이 한 번만 더 새벽에 전화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딱 보냈는데 네. 혼내려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 네네. 역시나 이 사람들 전화 못 받아. 구린 사람들은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거든. 네네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아까 여기 딱 도착했는데 전화가 왔어. 네. 아저씨가 쫙쫙 빨아주는 거 없니? 똘똘이를 자기가 발기가 잘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발기가 잘 안 되는 거는 혈액순환의 문제인데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혈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발기력이 아무래도 약해진단 말이에요. 비아그라를 드시던가 네. 아니면 부항처럼 쫙 뽑아주는 게 있어. 그거를 내가 추천을 했더니 네. 아 그걸 자기가 써봤는데 잘 안 듣는데 갖고 네. 내가 이렇게 딱 까놓고 그랬지. 아 그거 3개 말고는 없는데 뭐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 이러는 거예요. 마음에 그 흑심을 표현을 하더라고 나한테. 예. 폰색은 안 해요? 이러는 거야 나한테. 당신 나한테 고소당하고 싶어? 내가 이런 거야. 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딱 꼬리를 딱 내리더라고.
그분은 목소리 들으면 한 어느 정도 나이? 나이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아, 그 정도 느낌. 이 성인용품업을 여자가 하니까 못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니까 이제 약간 쉽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안 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걸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꼭 모질이들이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 네. 그럼 나는 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경찰에다 넘겨. 네. 그래서 이번에 통보문이 왔는데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온 결과 통보문입니다. 제목은 고소 고발 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예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 관한 제명으로 이제 조사를 받아가지고 얘가 아마 벌금 물었을 거야. 그리고 성교육을 좀 받아야 될 거야. 얘는 이제 카톡으로 저한테 사정을 어디다가 하면은 뭐 좋아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성적인 발언을 나한테 했지. 근데 나는 이제 이런 애들은 내가 기분 나빠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성적인 발언을 하면 혼난다는 거를 나는 일깨워주기 위해서 네. 가만 안 있고 그냥 짤없이 그냥 바로 넘겨버립니다. 작년에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냥 집에 딱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띵 온 거야. 똘똘이를 있잖아요. 완전 세워가지고 빡 세워가지고 사진을 딱 보냈는데 내가 아무리 이 업에 있지만 그거 보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지. 어제 그냥 어떤 모르는 전화번호가 그냥 사진 하나 딱 보냈는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보냈는데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고소하겠다고 예. 이제 했어요. 이제 그러더니 얘가 이제 놀랬는지 막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네. 나는 그런 거 말했잖아. 짤없다고. 경찰서에다가 이제 넘겼지. 근데 제가 또 마침 성폭행 또 강사 자격증을 때가 제가 또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한 며칠 있다가 걔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네네. 저도 이제 성인인 줄 알았는데 얘가 잡고 보니까 네. 중학생인 거야. 아. 하긴 뭐 성인들이 그런 짓거리 하겠어요.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근데 예. 아버지가 뭐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지. 근데 네네. 내가 이제 그랬어요. 아버님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 나도 물론 자녀를 키우는 엄마지만 아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내가 당신이 사과한다 그래서 내가 그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를 해버리면 당신 아들은 계속 이쪽으로 성 도착증 환자로 발전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저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기관에 가서 성교육을 좀 받고 왜냐면 학교에서 막 그렇게까지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네. 요즘에 그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네.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 불안한 거라 네. 작정하고 덤벼들면 내가 어떻게 당해. 네네. 그리고 제가 이 보시면은 전기 충격기. 대한안전공사. 이거는 일반 전기 충격기가 아니에요. 기절할 정도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 충격기예요. 화요일 날 경찰서에 네. 요거를 허가증을 받으러 가요. 여기서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네. 이분들한테 다시 전송을 하면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구매한 그 전기 충격기를 보내줘요 저한테.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이제 소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붙여놓은 포스트잇들은 뭐예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리뷰를 해야 되는 제품의 어떤 네. 포인트들, 또 어떤 기능을 하고 얘는 어떤 뭐 장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꼭 얘기해줘야 될 거. 그러면 20대가 좀 선호하는 상품이나 이런 게 있나요? 20대는 이제 주로 이제 처음 막 접하는 초보이기 때문에 네. 초보다운 그 굵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딜도의 굵기도 얇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디자인 자체가 동물 농장 느낌으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디자인들 자체가 딱 놔둬도 성인용품인지 모르게끔 나와요. 얘는 모자이크 안 해도 되겠는데. 아니요, 이것도 근데 다 잡아요. 예. 그래요? 예, 잡아요. 이런 것들도 성인용품인지 모르겠잖아. 장식품 느낌으로 나왔잖아. 네. 근데 이것도 성인용품이거든. 얘는 이제 손에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아. 이 진동이 이렇게 딱 오는 건데 좋은 제품하고 안 좋은 제품의 차이는 안 좋은 제품은 막 소리도 커요. 막 네네네. 거칠고 몇 번 안 쓰고 고장나고 모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사서 오랫동안 고장나지 않고 오랫동안 쓰셔라.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남자들이 주로 찾는 것들은 이제 네. 이런 실리콘 덩어리. 오. 텔레비전에 보면 이제 이런 실리콘에다가 여자의 성기를 인공으로 이제 이렇게 재현을 해놔요. 이렇게 또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 위로도 되지만 네. 이게 치료도 돼요. 치료. 조루나 지루 같은 거를 네. 얘로 치료할 수가 있어.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렇게 네. 보시면 여자 신음 소리도 막 나면서. 소리도 나요. 이따가 들어보세요. 소리가 이제 신경 쓰이잖아. 옆집에 들릴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어폰을 끼우고 이제 혼자. 예. 이런 이제 전자동이 있고 뭐 저쪽에 가보면 반자동이 있어요. 텀블러 같이 생겼잖아요. 네. 텀블러 같이 생겼는데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진동을 느끼면서 이제 이걸로 자기 위로를 이제 하는 거야. 이런 반자동이 있어요. 네. 우리가 있잖아요.
와이프가 있어도 네. 파트너가 있어도 성인용품은 필요하다. 왜냐면 성적인 사인이 안 맞을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너무 나이가 많은데 아직 남자 입장에서는 좀 성적인 게 더 필요해. 네. 그러면 이제 부인, 마누라가 있어도 네. 와이프가 있어도 이런 것들을 사러 오십니다. 사장님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가 방문을 하나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4-5분이야. 매장에 오늘 좀 손님이 좀 덜 오셨어. 그러면 또 희한하게 또 전화 오셔갖고 또 다른 지방에서 또 택배 붙여달라고 하시고. 아 그러면서 전화로 주문이 들어오는 거네요? 네네네. 아 온라인 몰은 없죠 따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링크를 좀 막 보내달래 온라인. 사장님 그러면 장사가 잘 되는데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처음 초창기에 했던 울산점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엄청난 차이죠. 네. 장사가 잘 된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제가 손님 한 분 한 분한테 신경 써가지고 좋은 제품을 또 제가 보냈고 네. 그분들이 또 여기저기서 또 다시 또 사봤을 거 아닙니까? 네네. 영원한 고객은 없거든요. 네. 근데 다시 돌아온다는 거는 제품력에 일단 만족을 했다. 일단 그리고 가격이 또 합리적이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최대한 손님 입장에서 저는 만족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손님한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진정성들이 전달되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찾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가 이제 채널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도 제 영상을 보시고 그분들이 말의 에너지나 힘, 그러니까 저분한테 전화하고 싶다라는 그런 거를 느끼셨나 봐요. 사장님 그러면 여기 영업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뭐 24시 하는 곳도 있고 그렇던데. 저는 24시간은 뭐 무인이나 24시간이 가능하고 네. 사람이 하는 거는 24시간 저는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새벽 3시에 저번에 배달 간 적은 있어요 모텔에. 네네네. 한 3만 원치 시켰으면 예. 안 갔을 텐데 네. 그분이 결국에 한 39만 원치 시켰거든. 그럼 가야지. 네. 충성 이루 가야지. 네. 그런 경우는 한 번 있고 저는 그냥 11시 정도에 문 닫아요. 오전 11시부터 저녁 11시까지 12시간. 사장님 그러면 네. 이제 이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왜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 나이가 지금 이런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거의 요즘에는 기대 수명이 100년이라고 보잖아요. 네. 50, 60대 원치 않게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돼가지고 딱 나왔을 때 정말 갈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랬을 때 시리에 빠지지 마시고 저도 정말 힘들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죽기 살기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배움이라는 건 노력이라는 건 나이가 없구나 라는 걸 전 느꼈어요. 컴퓨터 끄고 킬 수밖에 없었던 제가 나중에는 정말 상세 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촬영을 하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했다는 거는 경쟁자가 남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이란 걸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노력을 했어요. 일단 실행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성인용품 업종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내가 계획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멈추지 마시고 일단은 먼저 시작해라. 지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적기인 것 같아요. 저는 나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제 2의 인생 탈직장인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